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빼고 조한창과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힘당에서 한 명씩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한 것인데 최상목이 후보자를 2명만 임명할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쌍특검은 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일단 저는 여야 상황을 다 지켜보던 중 장인수 저널리스트의 발언과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한 게 이 국면에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거다. 정상으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초반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윤석열 맞아. 체포하고 이거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구성만 돼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정권이 끝난다는 시그널이 확실히 올 거기 때문에 나머지도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그걸 네. 시그널로. 그렇죠. 예, 본격적인 탄핵 그 심판이 들어가면 탄핵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기관들도 지금 뭐 공수처 뭐 저렇게 체포영장 나오는데 또 미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권좌에서 안 내려오고 있고 권좌에서 버티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들도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다 국민의힘도 눈치를 보고 다 눈치를 보면서 맞아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맞아요. 하는 건데 윤석열이 권좌에서 이제 끌려 내려온다는 것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확실해지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순리대로 풀리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봤었는데 일단 그래서 어찌됐건 2명만 임명된 거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6명보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제거되는 됐고 거죠. 거의 90% 탄핵이 결정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8인 체제가 되었다고 해서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힘당 쪽이 지금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힘당 커뮤니티를 보면은 완전 의욕상실에 절망한 수준이며 극우 유튜브 채널들도 썸네일에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4월에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므로 그때까지만 버티자는 계획이었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아예 하지 말고 버티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이게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인데요. 따라서 윤석열 측에서는 오늘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한덕수는 자신을 믿고 따라와줬는데 최상목 선에서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긴급 입장문을 내고 가장 믿었던 핵심적인 인물이 배신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국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8인이 되어 빠른 속도로 윤석열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적어도 2월달 안에는 확정이 나올 것입니다. 우선 8명이면 3명 이상이 반대해야 기각이 되는 것인데 현재 정영식과 김복형은 국힘당 쪽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임명이 된 국힘당 추천 조은창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은창은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뽑은 후보자로 용산은 처음부터 이 후보자를 불편해했으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부적절하고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취해 마은혁 후보자까지 임명이 된다면은 더욱더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8인 체제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주인공은 헌재의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 윤석열 탄핵 심리와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헌재의 절차가 빨라지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 또한 속도가 붙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나온 박구용 교수가 헌재 8인 체제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언급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내용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그렇지만 심리 분석을 하는 걸 전 반대하는 편이에요. 상황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판관들은 또는 재판관이나 법관들이나 검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힘이 어디에 있는가에 예민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정말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3분의 1이 언제 끝나냐면요. 구속영장 발부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재에서 인용되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갈 때까지 온 국민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자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이 있다는 걸 끝없이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힘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회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도 적극 응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돼요. 지금은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고 활동해야 될 때다. 행동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박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제 헌재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이 정말 중요하며 따라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 민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활동을 하여 정권 교체의 의지와 욕구를 표현한다면 헌재의 결정에 당연히 반영되리라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우리가 바라는 민주당의 시대가 오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